한 주간 연예가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통티비 연예 이승입니다. 먼저 이번 주 연예가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국민 여동생 가수 아이유 씨가 11살 연상의 장기하 씨와 열애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의 보도로 열애 사실이 알려진 후 두 사람은 직접 팬카페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이유 씨는 2년 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처음 만나 첫눈에 반했다며 교제를 인정했고, 장기하 씨는 서로 격려하며 더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제 연예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인뮤지스의 소속사가 멤버 경리의 이미지를 이용해 축제 포스터를 선정적으로 제작한 사람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소속사는 지난 5일 고소장을 접수하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와 초상권 침해 등은 선처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멤버 서지수 씨가 동성 친구를 성희롱했다는 루머로 곤욕을 치른 걸그룹 러블리즈의 소속사도 같은 날 관련 제보자를 고소했습니다. 소속사는 A씨 등 3명이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을 비방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매체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악플러들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송종국 씨가 배우인 아내 박입선 씨와 결혼 9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추석 이후 법원에 서류를 냈다고 하는데요. 일부 보도처럼 이혼 소송을 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계 금융기업 광고에 출연해 논란을 빚은 배우 고소영 씨가 선행에 나섰습니다. 고소영, 장동건 부부는 미혼모와 입양 대상 아기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부터 6년째 대한사회복지회에 기부금을 전하고 있고, 고소영 씨는 팬들과 함께 미혼모 시설과 서울 영아일시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세계적인 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무비앤스타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시대의 아이콘 잉그리드 버그만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Always I wonder where the noses would go. 단 한마디의 대사로 전 세계 남성들을 매혹한 세계의 뮤즈 잉그리드 버그만.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To Ingrid Bergman for her performance in MGM's Gaslight. Congratulations, Ingrid. Your artistry has won our votes, and your graciousness has won our hearts. Thank you. 할리우드 클래식 영화로 꼽히는 카사블랑카, 잔다르크,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뛰어난 연기력까지 인정받은 버그만. 오스카를 3차례나 수상한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My Oscar, and I hope that in the future I'll be worthy of it. 하지만 할리우드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그녀. In my days, in those days, it was a shock to leave a husband and a child and fall in love with a man and openly show the world that she had fallen in love and not deny the baby to be born. 버그만은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과 사랑에 빠져 임신까지 했는데요. 두 사람이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둘 다 결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 버그만은 더 이상 미국에서 환영받을 수 없는 스타가 됐습니다. I was a danger for American womanhood. Even my voice over the radio was supposed to be dangerous. 버그만은 이탈리아로 가서 로셀리니와 결혼했고 3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하나가 배우 이사벨라 로셀리니. 그들은 스트롬볼리 등 3편의 영화를 함께 만들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That you should look upon an actress
as an actress. What she does on the screen, on the stage, that's what you pay for, and that's what you get. If you don't like the performance, you can walk out. But to criticize people's private life. 결국 버그만은 로셀리니와 헤어지고 미국 영화계로 복귀. 아나스타샤에 출연해 두 번째 아카데미상을 품에 안았는데요. How do you feel, Miss Bergman, about winning your second Academy Award? I am happy, happy, happy. 이 시절 버그만은 이렇게 수레합니다. Jag är Ingrid. Det här är min historia.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잉그리드 버그만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올가을 영화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명작들이 스크린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영화들인지 무비스타에서 살펴봅니다. 첫 주자는 수많은 패러디와 오마주로 신드롬을 만들어냈던 홍콩 누아르의 전설 영웅본색. 성냥개비를 물고 바바리 코트를 휘날리던 주윤발. 꽃미남 장국역의 절절한 연기가 압권인 영화죠. 영화의 배경이 된 감상적인 음악은 당대 최고의 유행음악이 됐고요. 독특한 촬영 기법은 홍콩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권에 느와르 영화 열풍을 몰고 왔습니다. 홍콩 암흑가의 화끈한 충격신과 남성들만의 가슴 뜨거운 의리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다음 주자는 할리우드 SF 영화의 고전 백 투 더 퓨처. 영화가 설정했던 미래가 2015년 10월 21일, 이제 꼭 11일 남았는데요. 그날을 맞아 30년 만에 전 세계 극장에서 다시 개봉됩니다. 영화 속 30년 전 예언은 얼마나 실현됐을까요? 영화 속에서 등장한 공중부양 스케이트보드는 실제로 제작돼 화제를 모았죠. 기이한 모양의 전자안경은 TV를 보고 전화를 확인하는 영화 속 수준보다 한 단계 진화해 구글 글래스로 현실화됐는데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 밖에도 음악 천재 모차르트와 노력형 음악가 살리에리의 운명을 그린 영화 아마데우스, 역대 최고의 멜로 영화, 관객들이 선정한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위에 빛나는 이터널 선샤인도 개봉 10주년을 맞아 다시 간판을 내겁니다. 신작의 홍수 속에서도 마니아층의 뜨거운 애정을 받으며 그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명작들. 여러분들도 올가을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될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입증한 영화가 있습니다. 성동일, 손호준, 김유정의 미스터리한 만남, 영화 비밀입니다. 반갑다. 잘해보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세 사람의 비극적 악연을 담은 영화 비밀. 널 긴급 재판. 죽여버리고 싶어. 내가 그 아이를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겁나? 스크린과 TV를 오가며 왕성한 활동 중인 성동일, 김유정, 손호준의 파격적인 변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데뷔 25주년을 맞은 코믹 연기의 고수 성동일은 어떤 사건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를 치르는. 웃음기를 쏙 뺀 절제된 내면 연기를 선보일 예정. 그렇게 잘했어! 아무거나! 우리 준행이는 아무것도 몰라. 걔 아무 잘못 없어.
밝고 귀여운 외모로 국민 여동생 반열에 오른 김유정은 얼굴도 이쁘죠? 깊은 상처를 간직한 살인자의 딸로 변신합니다. 어디가? 내 아빠가 살인자다! 찍을 땐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좀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순박한 어촌 총각으로 인지도 급상승, 예능 대세에서 본업인 연기자로도 쑥쑥 성장하고 있는 손호준. 그냥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번 영화에서는 약혼녀를 잃은 아픔을 연기했는데요. 특히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고요. 우는 장면이 많았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은 타입은 아닌데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살인자의 딸. 당신이 내 아빠랑 할게. 너무나 싫어. 그녀를 키운 형사. 넌 내 딸이다. 그리고 비밀을 쥐고 나타난 의문의 남자.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이 세 사람의 숨겨진 비밀은 뭘까요? 마지막인데 진짜 아버지 봐야지. 네, 한 주간의 가요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뮤직 웨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걸그룹 2NE1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09년이었죠. 소녀시대와 원더걸스가 양분하던 걸그룹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2NE1. 이전까지는 없었던 강렬한 콘셉트와 무대를 확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큰 인기를 누린 바 있습니다. 데뷔곡 파이어부터 빵 터지더니 I don't care, 내가 제일 잘 나가처럼 발표하는 노래마다 히트를 쳤죠. 그런데 지난해 2월 2집 크러쉬 이후 벌써 1년 8개월째 팀 활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해 여름 가요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멤버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논란 기억하실런지요? 2010년 마약류로 분류된 암페타민을 들여오려다가 적발이 됐는데 당시 검찰에서 치료 목적이라는 게 인정돼 입건 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단락이 됐지만 대중의 따가운 시선은 쉽게 가시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이후로는 2NE1도 무대에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멤버들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각자 개인 활동에 주력했고요. 자연스레 그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먼저 해가 쨍하고 뜬 멤버를 꼽자면 리더 CL입니다. 힙합의 본고장 미국 진출을 선언하고 준비에 한창인데요. 이미 유명 DJ 디플로의 노래에 참여해서 이름을 알렸고요. 유명 음악 시상식 매드카펫에 서는 등 현지 활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산다라박 역시 빛나는 외모만큼이나 맑음입니다. 올해 웹드라마 2편에서 잇따라 여주인공 자리를 꿰차더니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고 합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모두 뚝딱 해냈던 막내 공민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얼마 전 서울 시내에 댄스 학원을 차린 건데요. 공민지의 고모 할머니는 한국 무용가인 고 공옥진 여사라고 하니까요. 참 춤과는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박봄, 여전히 흐림입니다. 지난해 논란 이후에 공식적인 활동은 물론 없고요. 개인 SNS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얼마 전 박봄에 대해서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2NE1 활동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해부터 때 아닌 해체설도 불거져 홍역을 치른 2NE1.
물론 소속사는 즉각 부인했고요. 이런 소문을 막으려면 보란듯이 짠! 하고 컴백하는 게 정답일 텐데 아직까지 복귀는 먼 미래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물결을 기억하시나요? 전국에 울려 퍼졌던 응원가의 주인공, 바로 윤도현 씨가 중심이 된 YB죠. 올해로 데뷔 20년을 맞이했습니다. 1995년 솔로 가수 윤도현으로 시작한 밴드는 2년 뒤 윤도현 밴드가 됐고요. 2006년에는 지금의 YB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랑투, 나는 나비, 너를 보내고,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히트곡만 여러 개인데요. 사람의 나이로 치면 20살이 된 YB. 이를 기념해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엽니다. 윤도현 씨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는 또 이 밴드 활동으로 이렇게 20년 동안 해왔다는 것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또 자부심도 있었고 또 걸어왔던 길이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올해가 특별한 록스타는 또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가수 임재범 씨는 밴드 시나위로 데뷔한 지 30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신곡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거친 보컬로 유명한 그는 예상을 깨고 활동 초기 부드러운 음색으로 노래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또 록의 대부죠. 한대수 씨는 1974년 발매된 1집 멀고 먼 길의 40주년을 기념하는 헌정 음반으로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온 차트의 변화도 살펴봐야 되겠죠. 명품 발라더 임창정 씨가 차트 역주행을 펼치면서 이번 주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다시 사랑이 전주보다 5계단 올라서 정상을 밟은 건데요. 시스타의 소유와 10cm의 권정열이 호흡을 맞춘 어깨는 2위를 유지했고요. 에일리의 너나 잘해, 아이콘의 리듬타, 갓세븐의 네가 하면은 각각 7, 8, 9위로 첫 등장했습니다. 네, 이번 주 뮤직웨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크릿 포커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채널은 고정해주세요.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못 믿을 때마다 네가 항상 웃으면서 내게 했던 그 말 나가서 바람이 나 좀 쐬 아무도 찾지 않 기대도 돼 기대도 돼요 내게 with you 올해 유독 남남 케미로 눈길을 끌고 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삼시세끼에서는 차승원, 영화 극비수사에서는 김윤석, 베테랑에서는 유아인, 바로 유해진 씨인데요. 이번에는 꽃미남 배우 주원 씨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크릿 포커스에서는 영화 그놈이다 제작 보고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드라마 용파리에서 또 한 번 시청자를 사로잡은 대세남 주원. 예능으로 한층 두터운 입지를 다진 유해진이 첫 호흡을 맞춥니다. 딱 3일만. 영화 그놈이다는 한 남자가 무속의 힘을 빌려서 여동생을 살해한 그놈을 집요하게 쫓는 추리극. 특히 이 영화는 윤준영 감독의 지인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주원과 유해진을 캐스팅한 이유가 있다고요? 사실 동생밖에 모르는 일종의 예를 들면 굉장히 다혈질의 동생이라면 뭐 동네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주원 씨처럼 되게 성실하기도 하고 조금 유약한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민약국은 선배님을 보시면 천의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의 얼굴이요? 네. 웃기시기도 천의 얼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정말 어떨 때는 웃기시기도 하고 가만히 이렇게 계실 때 보면 또 굉장히 섬뜩한 느낌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술 먹다가
가만히 계실 때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섬뜩한 느낌이 있었나요? 예, 예. 그래서 뭐 110분 소화해질 수 있으실 분이었다. 정말 뭐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다 버리고 싶었어요. 머리도 안 만지고 옷은 후줄근하고 그냥 몸은 불리고 막, 그러니까 최대한 동네 청년처럼 그래야 더 뭔가 처절하고 이런 게 더 표현이 되고 또 저도 이것저것 많이 변신을 원했던. 주원은 이번 영화를 위해서 8kg이나 불리고 리얼한 액션 연기까지 도전해서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무슨 씬 중에 힘을 너무 써가지고 뒷목을 확 잡았었어요. 리얼하게 자꾸 뭔가 나도 실제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온 거죠. 정말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약간 혈압처럼 액션도 그렇고 어떤 감정적인 것도 그렇고 좀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40대 중반 되면 그런 게 자주 와. 액션을 안 해도 그죠? 일어날 때. 여동생을 죽인 범인을 쫓는 부산 상남자로 변신한 주원, 그리고 살해범으로 의심받는 유해진의 반전 매력까지 두 남자의 박진감 넘치는 연기 대결 기대해볼게요. 유해진 씨는 영화제 의상. 땡땡. 약간 커튼 소재. 네, 진짜 커튼 같아요. 예, 커튼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 정말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하다? 글쎄요. 그럼 그분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 그분이요? 미스터리.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좋은 옷 입고 나오셔서 정말 유해진 씨. 선배가 먼저 나서서 좀 좋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항상 열려 있는. 예예. 에이, 정말 오늘 좋은 옷 입고 오셔가지고 저기 그런 슬랩스틱을 예 감사합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은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련한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명작 OST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가을의 감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